안녕하세요. 이지선의 이지고의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애 박사님과 애 박사 상담소 열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처음 영상으로 제대로 찍었던 게 22년 여름에 하고 제대로 맞나요? 제대로? 네, 그때 끝나면서 제가 미국에 가거나 방한을 하시면 다시 찍겠다 했는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방미 기념. 방미 기념. 네, 방미 기념으로 우리 에스더 박사님과 함께 마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 위주로 또 저희 주변에서 많이 보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시리즈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애 박사님이 도대체 진짜 전문가가 맞나? 네.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동네 그냥 친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처음 출연했을 때는 제가 대학교에 있는 상담소에서 학생들 심리치료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커리어의 변환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주립병원에서 법의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forensic psychologist라고 부르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혐의가 있어서 구속이 돼 있는 과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 무능력 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제 법원 명령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분들이 재판을 받을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검사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범죄자분들을 클라이언트로 만나게 되시는 거네요. 네네. 이제 혐의가 이제 인정이 돼서 형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러시구나. 기소가 된 분들이죠. 기소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발달장애의 문제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 판정이 됐을 때 입원해서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캘리포니아 주립 소속의 주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일은 일반인분 상대로 제 상담 연구소 치료소에서 개인 상담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필요하니까 약간의 양력을 좀 소개하기 전에 저와 개인적으로는 뉴욕에서 제가 콜롬비아 시작할 때 콜롬비아 대학교에 같이 와 있어서 저희 사이에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이 좋은 자매가 있으니 만나봐라. 형제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만나서 그때부터 인연으로 제가 동굴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저를 끄집어내어서 언니 도서관 가자, 커피 마시러 나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석사 과정을 하고 거기서 사이컬러지 인 에듀케이션 과정을 마치고 LA에 왔어요. 먼저 와 계셨고 제가 UCLA로 오게 되면서 다시 또 박사과정을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어디서 박사과정 하셨죠? 말리부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죠. 그렇죠. 제가 우리 에스더의 학교 도서관 훨씬 UCLA보다 더 많이 다녔던 공친. 공부 친구 공친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인턴십을 하셨죠. 인턴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에서 했고 인턴십을 수료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몇 시간을 쌓아야 되죠? 그 시간을? 그게 2,000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1년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하면 되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 학위 받고 UC 버클리에서 포스트 닥터럴 펠로우십 포닥을 했고 그리고 다시 페퍼다인에서 모교로 돌아와서 선생님 반갑고요. 정 많이 들었어요. 어쩌자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왜 이래요?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떼씨 되겠어요. 라떼. 우리 집 에스더의 강아지 라떼씨 되겠어요. 페퍼다인에 돌아와서 하시게 된 일. 페퍼다인에서는 주로 그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이렇게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상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심리학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 수련 담당해서 하기도 했고요. 슈퍼바이저 네, 하시고. 슈퍼바이저 했고 그렇게 몇 년 있었죠? 네, 만 5년. 네. 저랑 에박사 상담소 처음 열었을 때, 네. 네. 그때가 이제 그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학생 일하고 있어요. 상담 네. 센터에서 일하시다가 그 사이에 이제 주 정부, 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공무원으로 그 법의 심리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이 이 임상 심리학자는 이제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번 네. 소개해 주세요. 임상심리학자는 말 그대로 사실 임상적인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진단도 하고 또 이제 심리치료, 요즘에 이제 근거 기반 치료라고 해서 네, 과학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로 이제 그런 어떤 효용성이 증명된 치료 기법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검사, 진단, 치료. 네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우울증, 뭐 네, 공황장애, 공황장애, ADHD 이런 불안장애. 것들을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설문지에 네. 응답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심리 검사. 네,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성격 검사와 인지 검사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인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IQ 이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 처리가 빠른 어떤 프로세싱을 빨리 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인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격 검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보통 임상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한다 할 때는 한 가지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종합적으로 그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전반적인 큰 그림, 빅픽처 그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주로 만나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계세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이랑 공황이 가장 요즘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팬데믹 동안에는 우울증하고 불안이 사실 가장 많이들 경험하시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들이 물론 다양하지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네,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 관계 단절, 그리고 상실 이런 것 때문에 네, 오시는 분들도 있죠. 주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 말고 네. 검사 말고 개인 상담을 하실 때 주로 그러면 몇 회 정도 이렇게 세션을 가지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궁금하시거든요. 그렇죠.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세척 그렇죠. 먹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네.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 50분이 사실 기본인데 일주일에 한 번 50분씩 처음에는 3개월 이상은 10회 이상이겠네요. 3개월이면 그렇죠? 사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3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많고요. 근데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커미먼트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개인 사정에 따라 뭐 약속을 취소할 때도 있고 또 일정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격주로 하기도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심한데 그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로 자살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횟수를 좀 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서 이거를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의 필요에 따라서 더 자주 보기도 하고 좀 더 드문드문 상황에 보기도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 좋고요. 효과적이다. 네, 왜냐하면 2주, 3주에 오시면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막 업데이트 해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 심리에 집중하기보다.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땐 2번 이렇게 오시기도 해요. 아무튼 최근에 너무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이 빠르게 회복을 하셔서 종결되는 분들이 많으시다. 용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와서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병원에서 일하실 때 네. 만나시는 분들은 또 네. 다른 이제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어떤 일들을 하세요? 지금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은 네. 약물 중독에 의한 조현병 증상들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망상장애가 가장 심하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혐의와 관련돼서 망상이 있으면 제대로
그 재판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망상이 변호사나 주변 사람들, 자기가 믿어야 되는 사람들에 관련이 돼 있으면 보통은 이제 국선 변호사, 자기를 도와주는 국선 변호사를 의심하고 그 사람이 뭐 FBI에서 보낸 요원이다. 외계인이다. 네, 외계인이다. 네, 이런 망상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 재판 진행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 병행하면서 그 망상이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점과 그리고 재판에 방해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시키는, 네, 그러니까 통찰력을 사실 목적이 키워야 돼요. 분명하네요, 네, 또. 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네, 일이긴 네, 네. 하죠. 네, 법의 심리학자가 하는 일 중에서도. 네, 네. 어떠세요? 일이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고 네. 하다가 네. 전혀 다른 분야로 갔어요. 네, 네. 어떠세요?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생들은 물론 그들도 각자 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대학이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은 혐의가 있고 중범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조현병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어린 시절에 약물에 노출돼서 그렇게 길거리 생활을 하시면서 약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같은 혐의가 계속 반복돼서 형량이 굉장히 늘어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병원은 이제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립병원이기 때문에 성범죄와 그리고 살인 혐의를 가지신 분들은 오시지 않아요. 네, 이제 살인 미수, 폭행 치사 이게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강도 혐의 이런 것들이 네. 어떤 사회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네.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일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목에 피데스라고 해서 휴대용 알람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풀하면 제 성과 라스트 네임과 저의 위치가 네, 주변 몇 미터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에 이걸 이제 당기죠.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이제 잘 아는 환자 그리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위해를 네, 가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환자라고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제가 컨퍼런스 룸에서 그냥 1대1로 만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다른 간호사분들 대동한 상황에서 면담하고 검사하고 하죠. 네. 그럼 그분들하고는 이렇게 뭐 50분짜리 상담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네, 상담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코트 컴피턴시라고 해서 그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또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또 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학습 능력에 맞게 이런 법원 시스템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제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리즈너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이 망상이 망상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이트 없이 통찰력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 망상인지 네. 모르고 그러니까 네. 거기 왔죠. 뭐. 네, 알면 망상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상 정의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fixed false belief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착화된 잘못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뭐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시각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거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같이 수용하고 아 나는 이렇게 믿지만 이런 다른 증거들이 있으니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게 사고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인 거죠. 망상이구나. 네, 그리고 환청이 들리거나 환시가 보일 때 환청이고 나는 들리지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 일에 내가 왜 이걸 뭐 직업으로 혹은 나의 평생의 전공으로 삼아야겠다 네. 했었던 게 계기? 뭐가 있어요? 계기.
제가 이제 목회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렇죠. 목사님 딸이에요. 이름 들으시면 아시겠죠? 에스더입니다.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속해서 구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식구끼리 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도를 당해서 부모님을 잃은 남매, 언니, 오빠 한동안 같이 살기도 했고 결혼식이 가까워서 골수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가족들을 피해서 어디 이렇게 피신 가있던 교회 직원 언니를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임종을 했던 기억도 있고 뇌종양 걸리셨던 할머니인데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임종하셨고 어릴 때 그냥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누구나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데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집에 모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중학교 갈 때쯤에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양로원 그쵸. 그리고 노숙자 그리고 그 탈북 주민분들 같이 이렇게 주거하고 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린 마음에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노숙자가 된 그 어떤 삶의 이야기들, 탈북한 과정들 이런 거 듣고 하면서 병원도 모시고 갈 수 있고 식사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회복되고 하는 거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사랑할 때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좀 막연히 그런 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놔둘 때 막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명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잘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한 가지 커리어를 꾸준히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기뻐요.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꼭 뭐 상담 세팅이 아니어도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들과 참 잘 관계 맺고 또 저도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지금까지 있는데 에스더의 저 주변에서 참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이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다시 세워주고 했었던 그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셨던 사역처럼 에스더가 뉴욕에서 LA에서 저를 그렇게 보듬어주고 오늘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신세지며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돼준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참 고마운데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누군가가 필요하고 제가 상담 올 때 특히 이제 외로움이 많고 꼭 우울증뿐만 아니고요. 내가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큰 힘이고 희망인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가족이건 친구건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기쁠 때 잘했다 이렇게 가장 기쁠 때는 내담자분들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걸 스스로 느껴서 그 기쁨을 저에게 공유해 줄 때 그게 사실 가장 보람되고 가장 종결이 보람되고 가까운 시기네요. 네. 그리고 꼭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중간중간에 어떤 깨달음을 얻는 기쁨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어떤 그런 시간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다 가지 않았더라도 그 여정을 함께 하면서 내담자분들이 기뻐하고 또 막 감사를 느끼고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는 사람이 나이고 할 때 그런 순간들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잘 울어요. 네. 눈물이 나요. 네, 정말 이렇게 뭔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벅찬 것들을 느껴요.
네.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저는 네. 이제, 못하겠다. 이 길이 아니다 하고 음. 왔는데, 흔히 이제 상담사 하면은 힘들어하는 게 저의 생각에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저는 막 너무 제가 버거운 거예요. 그게 분리가 안 된다는 생각, 물론 너무 초반에 저는 이미 그 길을 빠져나왔지만, 그게 쉽지 않고 또 뭐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상담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떠세요? 본인은 함께 울다고 해서 그 과정을 이제 기뻐서. 그러니까 기뻐서 그 과정을 같이 지나왔다는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는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이것도 인간관계지만 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죠. 긴 시간 동안에. 3000시간.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경험을 함께 하려고 하지만 그게 저의 마음에 상처나 짐이 되지 않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잘 긋는 스스로. 네, 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이, 역전이 이런 말 네네,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정신역동 그쵸. 전술 분석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내 중심이 돼서 갑자기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는 감정이입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내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자기 성찰도 많이 해야죠. 그러네. 그래서 이 내 남자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사고의 경험들을 잘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 하면서 이제 저도 계속 이제 저를 들여다보면서 하죠. 왜냐면 이 주객 전도가 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지만 그게 저한테 막 짐이 되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명확한 바운더리와 자기 성찰로 네. 그것이 가능하다. 네. 마지막으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 받아볼까? 주저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흔히들 상담하면 그냥 가면 잘 들어주니까 내 얘기 그냥 이렇게 게시판에 익명으로 쓰지 않고 사람과 사람들 이렇게 그냥 얘기를 다 쏟아놓고 와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요. 상담이 그냥 그렇게만 하진 않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증명된 방법들이 있고 우울을 다루는, 불안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치료적인 접근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미국은 사실 흔해서 많이들 받으시고 미드나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내 테라피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I have therapy appointment 뭐 이렇게 하는 대사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한국도 많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또 연예인분들이 커밍아웃 하시기도 그쵸. 하고 이래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주저하신다는 거는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시간과 어떤 재정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해 보셨다면 너무 막 내가 3개월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번 하시고 다시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네네. 어떤 뭐 보건소 관련돼서나 네네. 뭐, 정신건강센터가 네, 있어요. 센터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은 네. 학생 맞아. 상담센터 네, 있고 저도 학교에 있으면 네, 학생한테 네. 항상 그 얘기합니다. Why 공짜로 쓸 수 있는 너무 좋은 자원. 네. 마음을 들여다보. 저도 학생 네. 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안 생기나. 저도 심리치료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참 좋았던 기억이에요. 진짜. 권장을 하죠.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담자가 돼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why not?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격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엘 박사님과 함께 상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상담이 필요한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어떤 치료 기법이 있는 거지? 상담을 받으면 이런 거에 도움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세션에서 만나요. 안녕.